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테가노그래피란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일찍부터 존재해온 멋진 분야인데요. 최초의 암호문은 이미 고대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받은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문장을 암호화하는 방법은 현재에 와서 더욱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미해동 문헌은 보이니치 문서인데요. 보이니치 문서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매체에서 자주 거론되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은 보이니치 문서 이외의 아직 해독되지 못한 암호에 대한 독특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관심이 가시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로혼치의 서 1838년 말 유럽의 유명한 브리더로 이름을 알린 헝가리 귀족 구스타프 베치니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장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장서는 로혼치, 현재 오스트리아 버센란드주 로혼치라는 마을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진품 속의 베치니 백작은 암호로 적힌 특이한 문서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친구들과 하인들조차 해독할 수 없었죠. 백작은 이 수수께끼의 책을 자신의 모든 장서와 함께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에 기증했습니다. 로혼치의 서라 불리는 그 문서는 현재도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로혼치의 서는 모두 448페이지로 기존의 어떤 알파벳과도 닮지 않은 기호로 쓰여 있습니다. 삽화도 풍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삽화에는 주로 다양한 전투나 성, 도시가 그려져 있으며 그와 함께 몇 가지 종교적 모티브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삽화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상징물은 십자가, 초승달, 만자문입니다. 이를 통해 문서가 이슬람교, 기독교, 이교가 교차하는 영역의 어딘가에서 쓰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지역은 많이 있는데요. 르네상스기에 동유럽이 그랬고 인도나 동북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 문서에는 글씨의 종류도 굉장히 많으며 800종에 가까운 기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죠. 그중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약 200번 정도입니다. 그 많은 음소를 가진 언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문자가 각각 한 개의 음소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자 같은 요소를 가진 음절 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 책에 사용되고 있는 종이는 16세기 전반의 베네치아 또는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자체가 원문의 연대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16세기의 오래된 원문을 새롭게 종이에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능성은 낮지만 원문 고안자가 18세기경에 반대로 굳이 낡은 종이에 적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서 사리에 관한 가설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이것이 수메르어나 다키아어의 문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헝가리의 연구자들은 긴 세월 동안 이 문서가 조작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현대 역사 연구자들은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헝가리의 암호 해독자 중에는 가장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해독법을 제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설에 따르면 이 문서의 글은 중세 헝가리어로 적힌 성경과 기도문의 인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나라에서 가톨릭의 문장을 굳이 암호화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유럽의 어느 문자체계와도 비슷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말이죠. 답보다는 의문이 더 드러날 뿐입니다. 도라벨라 암호 에드워드 엘간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활약한 위대한 영국인 작곡가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매우 비범한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암호나 수수께끼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에그니마 변주곡에는 그의 친구들의 이름이 암호화되어 있으며 또 하나 수수께끼로 된 공통 주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음악 연구자는 물론 암호 해독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풀지 못한 채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엘가는 행복한 결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외에 도라펜이라는 친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엘가는 그녀를 도라벨라라고 불렀는데요. 그녀가 엘가의 애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친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죠. 아모나 수수께끼를 무척 좋아했던 엘가는 1897년 7월 14일 도라벨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자신이 고안한 암호로 적힌 문서로 마카로니와 숫자 3을 연상시키는 기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도라벨라는 1934년 엘가가 사망할 때까지 편지를 해독할 수 없었답니다. 엘가가 세상을 떠나고 곧 도라벨라는 그에 대한 회상록을 쓰며 거기에 그 편지 사본을 붙였습니다. 이후 엘가의 암호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몇 번씩 행해졌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호를 영어의 알파벳과 대응시킨 설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어떤 가설에서도 의미가 통한 단어가 두세 개밖에 없었답니다. 엘가는 정말 이 편지에 의미를 넣은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오래 사귄 친구를 놀리기 위한 장난이었을까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괴상한 천재에게는 어떤 것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크립토스 1990년 11월 3일 미국의 예술가인 짐 샌본이 1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완성시켰습니다. 그것은 버지니아주 랭글리의 CIA 본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조형물 제작이었는데요. 그 기념물은 전체가 기호로 채워져 있고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기호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호 해독 커뮤니티가 이 도전을 받아들였고 10년 사이에 크립토스의 첫 3개 섹션이 해독되었습니다. 제1섹션은 복수 키워드로 암호화된 비즈네르 암호를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키워드 중 하나에 일부러 오탈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2섹션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의미를 가지지 않은 쓸데없는 글자를 집어넣어 암호 해독자들의 작업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3섹션에서는 치환이라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기호가 상호 연관되어 있고 해독하기 위해서는 복합 행렬과 이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섹션은 지금까지도 해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샌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윌리엄 웹스터 CIA 전 장관뿐이었는데요. 그가 제시한 답은 일목요연하면서도 배려 깊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4섹션을 풀기 위해 사람들은 폭넓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스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은 사이트 관리자인 랜디 톰슨은 샌본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3년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또 크립토스를 해독하는 데 시간을 쓰기 위해 자신이 개발하던 사업을 매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것은 모두 헛수고로 끝났다고 하네요. 맥주 암호 1865년 맥주 문서라 불리는 작자불명의 소책자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소책자의 부제에는 19세기 초 버지니주 베드퍼드의 분수 근처에 묻힌 보물에 관한 진실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소책자에는 보물의 내력 외에 3개의 암호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제1암호문에는 보물의 은닉 장소, 제2암호문에는 보물의 내용, 그리고 제3암호문에는 수취인들의 이름과 그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호화에는 서적 암호의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제2암호문 해독의 열쇠가 된 것은 미국 독립선언서인데요. 하지만 제1과 제3암호문에는 이 열쇠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보물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존재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암호나 수수께끼는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디악 킬러나 탐암 슈드 사건 같은 미해결 사건에서도 암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